사실 네이버 쿠팡이 악이고 뭐 네이버가 선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내 유통시장도 이게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진짜 쿠팡이 모든 업체를 다 쓸어버리고 혹은 알리익스프레스가 모든 업체를 유통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4년도 12월 연말을 좀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커머스 시장도 쿠팡 독주 체제에서 라이벌 기업과의 관계도 참 많았고요. 쿠팡 외에 팀원 외부 사태, 또 알레츠, 먹튀 사건 등이 참 이게 이커머스 기업이 참 고전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연말 특집으로 이커머스 내용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막 교수님, 이커머스 시장이 우리나라 소매 시장 한 600조 원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올해 240조 원대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올해 한 24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소매 시장 전체를 보는 기준이 사실은 약간 시각마다 다르긴 한데 네. 통계청에서도 두 가지로 발표하거든요. 635조를 발표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자동차하고 에너지 시장, 즉 뭐 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시장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건 사실 이커머스로 구매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다시 그걸 약간 세분화하면은 실질적으로 통계청에서 쓰는 숫자가 한 500조 내외였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인 숫자 같아요. 뭐 쿠팡 김범석 회장 같은 경우에는 700조까지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김범석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자동차든 에너지든 아니면 석유화학 제품이든 건축자재든 이거는 이제는 온라인으로 넘어올 거다. 그렇죠. B2B가 아니라 B2C다. 그래서 700조 시장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시장은 30조. 뭐 불과 자기네들은 5%도 그렇죠. 안 된다. 네. 앞으로 그래서 쿠팡에 나갈 길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맞아요. 유통 관련 외의 예. 모든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으면 그 시장까지 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500조 안팎의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성장률, 시장 선의 자체가 많이 꺾이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2021년도만 하더라도 시장 성장이 괜찮았었어요. 그때가 476조가 나왔을 때인데 그 당시에 7.5% 전년 대비 성장을 했다가 이게 22, 23, 24로 가면서 3.7%, 3.1% 그리고 24년도 현재는 514조거든요. 네. 전년 대비 불과 0.9% 성장했습니다. 즉 전체 시장이 그동안에 늘어오는 속도에서 확연히 꺾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뭐 경기 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물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모수가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지 굉장히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24년 소비 불황은 뭐 올해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었지만 하반기부터 이게 급격히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좀 2024년 12월에 조금 이게 연초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이 사건 이후로 좀 소비가 좀 주춤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7월 달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을 7월이요? 몇 년간 쭉 트렌드를 보다 보니까 7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장일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네. 거의 두 자리에 육박하는 신장을 했었고 그때 이제 TMF 사태가 터진 거죠. 네. TMF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도 가중이 되고 TMF에서 가져갔던 매출이 증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이티켓 쪽이었거든요. 상품권과 네, 예. 이티켓 쪽 시장이 뭐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 시장에서 지금 역신장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일테면은 이티켓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지금 4천억 정도 역신장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 네. 대비했을 때. 이커머스 시장에서 4천억이라는 규모가 매달 7월 달 이후에 이게 이커머스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10월 달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이커머스가 역신장을 했습니다. 그 역신장을 한 그 규모가 사실은 그 이커머스에서 이티켓 시장이 빠져나간 그 규모로 그만큼 그 정도 선에서 역신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티몬 사태 이후로 사실 상당히 조금 많이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게 이커머스 시장인 것도 같고요. 전체 네. 시장도 물론 오프라인도 지금 역신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이 10월 달 이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조금 위험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음 방송에 이제 백화점도 특집을 하겠지만은 백화점도 상당히 잘 나가다 좀 최근에 주춤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은 또 이렇게 고속 성장하다 좀 정체하는 것 같은데 대형마트 포함해서 뭐 이커머스가 큰 만큼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어떤 규모가 스코프가 한계가 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멈춘다는 거는 이커머스 시장 아마 내년에 2025년에는 한 250조 원대까지 나올 것 같은데 대형마트나 기존의 오프라인은 계속 줄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대형마트, 뭐,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가 역신장 폭이 지금 커지고 있고. 그렇죠. 역신장 엄청 커졌죠. 예, 그 역신장 폭 커진 반면에 이제 슈퍼 신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편의점도 어느 정도 신장을 하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 면세점, 그리고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내년되는 역신장이 지금 뭐 조금 우려가 그렇죠. 되고 있을 정도로 안 좋은데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어떻게 좀 가까이 있는 편의점이나 슈퍼처럼 뭐 지방 가까이 있고 내가 그냥 생필품 중에서 식품 위주로 쇼핑하는 그런 가벼운 쇼핑을 하는 그런 플랫폼들은 성장세 그래도 유지하는 네. 반면에 대형마트나 아니면은 뭐 백화점, 면세점처럼 뭐 주말에 한번 간다거나 좀 장바구니가 큰 사이트들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넘어가기도 했고 이제 그만큼 시장 불황의 직격탄을 맞는 그런 카테고리가 또 오프라인에서도 나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빨리 주문할 수 있는 이 고객의 객단가도 최근에 조금 주춤 정체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 매장은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지금 상당히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또 인기 상품 발굴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당분간 성장하겠네요. 그렇죠. 참고로 카테고리별로 좀 본다 그러면은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한 1% 정도 신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크게 좀 떨어지고 있고요. 전년에는 5% 신장했으니까. 근데 가전이라든지 화장품이 굉장히 역신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전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역신장을 하고 있고 화장품도 한 2% 역신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이 카테고리별로도 떨어져 나가는 이런 매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카테고리별로도 조금 이제 이렇게 이 신장하는 카테고리와 역신장하는 카테고리들이 나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전체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 가구, 화장품 이런 시장들은 역신장을 하고 있고 음식료 혹은 의류라든지 신발, 도서문구류 이런 쪽은 신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은 이게 부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의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신장하다가 하반기에 역신장세가 커지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전체 시장도 0.2% 역신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어떤 카테고리별로 어디가 좀 안전하다 위험하다가 아니라 이게 어떤 트렌드 자체가 이 전체적인 소매 시장이 꺾어 나가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추세를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 생활용품 중에 이제 시계 먹거리 같은 경우는 먹어야 되니까 반복 구매를 하지만은 어떤 옷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구매가 좀 떨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빈도도 떨어지고 뷰티와 관련 상품들 요 그렇죠. 부분들이 조금 주춤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가 보니까 시장 규모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 규모의 거의 50% 이상은 중국이 차지하고 뭐 우리나라 이제 직구, 역직구도 많이 있겠지만 한국이 그다음에 2위가 미국 한 19%, 영국이 4%로 3위고 일본이 이제 3.9, 한국이 보니까 5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 세계 시장에서 그만큼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600조 원이라고 해도 이커머스 시장이 거의 한 240조 원 되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장도 빨랐지만 이제 시장 규모 크다는 거는 이제 벌써 포화 상태에서 와서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시장 자체가 계속 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네. 10월 달에 이 온라인 매출이 지금 꺾어졌다, 마이너스 갔다 했는데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요. 네. 9월 달이 2.2% 성장을 했어요. 아, 9월이요? 거의 턱걸이 했다가 10월 달이 0.6% 성장이기 때문에 거의 제로 성장으로 봐야겠죠. 네. 거기에 이제 종합몰하고 전문몰을 좀 나눠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종합몰이라는 거는 쿠팡이라든지 롯데라든지 GS 같은 모든 카테고리를 다 취급하는 그런 걸 종합몰이라고 그러고 네. 전문몰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라든지 에이블리 같은 뭐 올리브영 같은 뭐 다이소 같은 그런 특정한 카테고리만 파는 그런 온라인 몰들을 이제 전문몰이라고 그러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는 종합몰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큰 카테고리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어떤 흐름을 끌어갔던 네. 종합몰들은 매출이 역신장, 마이너스 2.7% 역신장하는 반면에 이제 좀 특화시켜서 자기들의 패션, 취향에 맞춰가지고 또 최저가를 카테고리를 좀 깊숙하게 관여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맞춤형 그런 모델들이 5.9%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사람에 따라가지고 차별화해서 이제 선택의 네. 폭을 넓혀가는 단계로 넘어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이 시커머스. 네. 거기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계속 좀 가열화되면서 시커머스에 대한 위협도 굉장히 가중이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뭐 240조 올해 나온다 그러면 작은 시장은 아닙니다. 세계 네. 5위권 시장이기 때문에 5위권이죠. 작은 시장은 아닌데 관건은 지금 중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중국 시장이 뭐 3,0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예.
거의 한 4천조 얘기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뭐 한 8천조 시장에서 지금 한 4천조 정도가 4천조.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5위권이라고 하더라도 224조라는 건 240조라는 건 사실 좀 미미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바람 앞에 쭉 뿌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가 좁고 물류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 효율이 나오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네. 쿠팡이 뭐 물론 그런 거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대한통운이나 아니면 네. 한진 그다음에 컬리라든지 그런 이 콜드체인 전문물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례 없이 고속 성장을 했고 그게 이제 시커머스 업체들이 탐을 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내수가 좀 침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내수 침체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분출구를 어떻게 보면 탈출구를 이제 이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교두보로 삼고 그 다음에는 테무 같은 경우는 미국을 교두보로 네. 삼고 있는데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오히려 한국의 진심이고 테무는 그렇죠.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선 이후로 사실 어떻게 상당히 될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테무도 또 이제 국내 시장으로 이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을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 국내 시장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그것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이 4천조 원 시장이라도 우리나라 인구의 28배가 중국이거든요. 2년 전부터 한국, 중국이 동시에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한국도 한 5,150만 명인가요? 중국은 14억 2천에서 1,000만 명으로 지금 줄고 있어서 그 계산하면 결코 뭐 중국 시장이 엄청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그만큼 이커머스가 집중되고 그 주목되고 구매가 많았다는 건 사실이고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이제는 뭐 중국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에 집중 투자해서 뭐 한 몇 년 후에 이제 자사 물류센터를 만든다는 얘기까지는 나오더라고요. 뭐 외부가 아니라 중국에 모든 게 다 들어와서 자동화된 물류센터, 사실 센터 운영하려면 센터 운영 설계부터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보다 그런 얘기가 좀 최근에 들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가 뭐 직구 상품은 물론 이제 직구 물량이나 이거는 수량은 크지만 이익 구조는 안 되지만 한동안 이제 쿠팡도 견제했지만 K베뉴나 이게 영향이 엄청 크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좀 보이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K베뉴와 그다음에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는 해외 직구 상품을 정확하게 통합해서 카테고리에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어떤 네. 식으로 이게 분석이 된다라고 정확히 발표되지는 않고 있는데 네. 1차적으로는 직접 구매액도 해외 직구액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건 또 맞아요. 그래서 뭐 한때 지금 상반기에 이 시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불량 상품이라든지 유해 상품이라든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네. 많았죠. 뭐 정보 보호라든지 그래서 위축될 거다라고 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3, 4분기 기준으로 이 온라인 중국 직접 구매액이 1조 1,620억이거든요. 네. 1년 전 대비했을 때 45% 늘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쿠팡이 지난 20년 전으로 해가지고 24년까지, 즉, 쿠팡이 최고도 성장할 때가 2019년부터 2022년, 뭐, 그 한 4년 정도 기간인데, 4, 5년 기간인데, 평균적인 CAGR 성장률이 27%였거든요. 27% 성장만으로도 5년 성장을 하면은 쿠팡 매출이 10배가 늘어요. 10배가. 한 5, 6년 정도 한 20, 30% 성장을 하면 매출이 10배가 듭니다. 복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 시커머스는 무려 40%가 넘게 올라가고 있죠. 네. 1분기 때는 53%, 2분기 때는 64%. 그나마 3분기 때는 덩치가 커지니까 이제는 45%라고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금액은 더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이전에 이제 방송에서 마이소님하고 우리가 이게 매출액이라든가 이 증가폭이 커지면 엄청 크다는데 기억나네요. 한번 정리해보면 쿠팡이 뉴욕 상장하기 전에 14조 원대 하다가 22조 원대 하다가 26조 원대 하다가 작년에 이제 31.8조 원이죠. 하다가 올해는 3분기까지 한 30조 원 넘으니까 한 40에서 41조 원 정도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증가폭이네. 물론 이제 팟패치 인수라도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은 이 시장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게 매출은 커졌지만 또 영업이익에서 손실 본 것도 있지만 시장 규모 엄청 키운 건 맞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쿠팡의 성장세를 지금 이 시커머스들이 누르고 네. 있을 정도로 좀 굉장히 좀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아까 제가 27%라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6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0% 정도 성장했던 시기가 한 2017년부터 한 2022년 정도까지 초창기에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세로 한 6년 정도가 가니까 10배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느낌이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그런 느낌이 나요. 테무보다는. 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자 수 기반으로도 900만이 넘었거든요, 최초로. 네. 10월달 기준으로 904만 명이 됐습니다. 쿠팡 3,200만 명을 제외하고는 압도적이죠. 네. 지마켓 528만 명, 11번가 744만 명. 나머지는 지지부진하거나 소폭 감소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알리익스프레스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위협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기반이 이제는 글로벌 뿐이 아니라 이런 직구뿐이 아니라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K베뉴로 번지고 있다는 거죠. 네. K베뉴에 지금 그래서 거기에 셀러들이 지금 10,000명을 지금 넘어섰는데 굉장히 지금 고동호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60%, 66% 정도가 이제 전체 매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한 70%를 차지하는데 그게 이제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점을 해서 거기서 또 매출을 좀 많이 좀 올려나가면서 샐러드를 포섭하고 있다는 거죠. 샐러드를 포섭해서 그 샐러드를 통해서 다시 뭐 해외 진출까지도 지금 꿰고 있기 때문에 샐러드를 계속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쿠팡과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뭐 지마켓도 11번가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지만 점점 이 알리익스프레스로 쏠림 현상이 나오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렇죠. 예, 이제 5년간 스스로도 무료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마케팅 비용도 또 무료로 해주고 거기다가 또 본인들이 또 천억 페스타라 그래서 자기들 돈으로 이 상품들을 또 판매할 때 이 마케팅 프로모션을 해주기도 하고 워낙에 자금력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쿠팡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커머스의 자금력 앞에는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작은 촛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도 안전한 기업은 없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2024년에 쿠팡의 독주에 제동을 걸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집과 그것도 좀 연관이 있지만 네이버가 상당히 그래도 2년 전만 해도 1위 아니었습니까? 마켓시어 1위였는데 네이버가 주춤하더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화제가 된 거 있지만 네이버 자체에서도 단독으로 움직이는 자기가 잘하는 것만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뭐 AI 도입하든지 뭐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거 하고 배송은 다 그냥 대한통운하고 맡긴다. 이런 얘기도 아마 2025년에 본격,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그게 좀 될 것 같은데 네이버가 진짜 2년 사이에 왜 이렇게 앉아서 그냥 물론 이제 지마켓하고 이베이 코리아에 있었던 그것도 지금 주춤하는데 왜 이 부분이 그냥 앉아서 당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가 그나마 네. 좀 선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쿠팡한테 역전당했다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바이 있겠죠, 네이버 네,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쿠팡과 네이버의 이 거래액이라 그러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커머스 이 플레이어들이 올리는 매출을 갖다 분석해 보면은 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앞섰었어요. 네. 네이버가 쿠팡보다도 더 많은 거래액을 일으켰고 21년도에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네이버가 그렇죠. 컸거든요. 네. 네이버가 그 당시에 뭐 한 절대 거래액이라는 거는 매출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쿠팡 매출로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도 기준으로는 쿠팡이 오히려 네이버, 그 다음에 이마트 그룹의 쓱닷컴, 그 다음에 이 지마켓 연합, 네. 그 다음에 쿠팡이었었거든요.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구성비 점유율이. 근데 지금 불과 3년 만에 지금 쿠팡이 작년도에 매출이 30조가 넘었었죠. 32조 매출에. 네. 거기다가 이제 쿠팡에서 파는 것 중에서 이제는 그 마켓플레이스도 있고요. 즉 오픈 마켓도 있죠, 쿠팡에. 네. 그다음에 로켓크로스라고 불리는 이 풀스먼트도 있는데 그 셀러들이 파는 매출까지 다 합친다면은 이미 작년에 한 48조 이상 나왔던 것 같고요. 올해는 50조가 당연히 넘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쿠팡이 이제 전체 이커머스 시장 240조 중에서 50조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한 25%대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루트가 된 거고요. 그 뒤를 이어서 네이버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5조에서 한 50조 사이 네. 쿠팡 다음으로 네이버가 거래액으로는 그나마 2등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 역신장을 하지 않고 그나마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건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마켓, 11번가, 뭐 쓱닷컴, 롯데온 모두 역신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3분기 매출만 하더라도 다들 역신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네이버가 이 한 자릿수지만 신장을 끌어내고 그냥 그래도 쿠팡하고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것 벌어지죠. 같아요. 벌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은 게 네이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NFE라고 불리는 네이버 풀먼트 얼라이언스 대한통운에다가 물리임하겠다. 그렇죠. 근데 일임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네이버는 그냥 라이트 에셋 전략이라고 돈을 안 쓰겠다. 돈을 안 쓰고 그냥 우리는 중개만 하고 수수료만 받겠다라고 나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 네이버 NFE라고 불리는 얼라이언스도 대한통운이든지 위킵이든지 아웃박스라든지 풍고라든지 뭐 한 8개 이상의 업체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은 우후죽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업체가 많으니까는 네. 그만큼은 다양한 상품군을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고객한테 당일 배송, 새벽 배송해 줄 수 있다라고 장점이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개 업체에서 그 모든 상품들을 모아서 네. 한 번에 갖다 주는 거하고 그 8개 업체들이 어떤 거는 내일, 어떤 거는 모레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오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거기다가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점을 네이버도 직시를 하고 이제 우리가 마케팅 자금을 쓰겠다. 1년에 1조 2천억이 넘는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네이버 커머스에서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이버 전체적으로 1조가 넘는 그런 올해는 1조 5천억까지 아마 흑자가 있었다고 했을 텐데 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쿠팡보다도 올해 2배 영업이. 이상 흑자가 나오는 건데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커머스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한통운과 이런 연합을 통해서 쿠팡과 진검승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지금 월급쟁이들이지 않습니까, 다들. 뭐 임원들도 그렇고 CEO도 그렇고 거기다가 주식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 상장된 기업들은 그런 무한정 쿠팡처럼 무한정 적자 전략으로 계획된 적자 전략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우려가 됩니다. 마음은 있어서 지금 네. 네이버도 무료 반품, 무료 배송을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네. 굉장히 아직까지는 제한된 팔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네이버가 매출은 뭐 소폭 성장 계속 늘었는데 쿠팡이 이게 이제 급성장이 너무 컸던 거죠. 너무 컸죠. 그러다 보니까 갭이 커진 거고 네이버도 이제 단독으로 이제 자기가 주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단의 딜리버리 서비스 배송이고 또 네이버에서는 뭐 일요일 배송이 안 되는 게 치명적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25년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은 뭐 당일 요일 빠른 배송의 모든 걸 다 이제 대한타운하고 제휴를 하면서 내년에 이제 판이 많이 바뀌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건 역시도 사실 지금 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중에 좀 드리겠지만 대한통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근데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거는 희망이라는 게 사실 네이버 쿠팡이 악이고 뭐 네이버가 선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내 유통시장도 이게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진짜 쿠팡이 모든 업체를 다 쓸어버리고 혹은 알리익스프레스가 모든 업체를 쓸어버리고 거기서 단독으로 치고 나간다면은 결과적으로 거기서 판매를 하는 셀러들은 무조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업체도 더 많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서비스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쿠팡 누가 이기는지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건전하게 계속 경쟁이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내년에 대한통운이 그 주 7일 배송을 할 때 거기에도 더 많은 뭐 자금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뭔가의 이 물리적인 그런 뭐 인프라를 투자할 수 있고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마케팅 비용으로 투자해서 거기서 이 대한통운하고 보조를 맞춰 나간다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한 줄기 빛은 될 것 같아요. 네.